미선 씨, 괜찮으세요?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절망을 밀어내고 마침내 그의 얼굴이 보였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58세에 처음 느끼는 이 설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선입니다. 나이는 58살이고 경기도 분당의 한 고급 빌라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변호사인 남편 태수는 법무법인 일로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와 눈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법고시 준비할 때도 신혼 초기에도 우리는 서로의 꿈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점점 성공에만 몰두했고 저는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남편 자랑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정작 저 자신은 무엇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인지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냉랭한 부부 사이를 보고 자랐다면 아이에게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독서와 요리, 그림 그리기로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대전 출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밤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빌라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센 비바람 소리에 창문이 덜컹거렸고 가끔씩 번개가 치면서 서재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밤이면 예전에는 남편이 걱정해서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주인공의 외로운 심경이 제 마음과 겹쳐져서 더욱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코를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스 누출이라면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가스 폭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에게 먼저 연락했을 텐데 지금은 출장 중이고 연락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에는 무관심했으니까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기 스위치를 만지지 말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팀이 곧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틀을 타고 흘러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재 창문, 거실 창문, 방 창문까지 모두 열어젖혔습니다.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가스 냄새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10분처럼 10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런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5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우비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격은 단단해 보였고 키도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손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강현우입니다. 신고 접수 받고 왔습니다.
그가 안전모 턱끈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턱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비 오는 밤에 출동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전모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눈빛에서 따뜻함과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현우 씨는 우비를 벗어 현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어서 놓는 모습에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측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냄새를 맡으셨어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업무적인 질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30분 전쯤이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창문도 모두 열어두셨군요. 잘하셨어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가방을 보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가 온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거실 곳곳을 측정기로 확인한 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의 전문적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남자의 존재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장비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프로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어깨 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가스레인지 주변과 배관 연결 부위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측정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작업하는 동안 그에 집중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일할 때도 항상 짜증스러워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현우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다 계세요? 현우 씨가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질문 같았지만 왠지 저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출장 중이에요.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는데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해도 별거 아니다. 과민 반응이다라며 무시했는데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측정기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니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위험 수치는 아니네요. 하지만 보일러실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혹시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를 베란다 옆 작은 보일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비좁았습니다. 현우 씨가 무릎을 꿇고 보일러 아래쪽을 살펴보자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손전등을 비춰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좁은 공간에서 현우 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기 배관 연결 부위를 보시죠. 아주 미세하지만 틈이 생겼네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현우 씨에게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깔끔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작업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닌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무관심했는데 이 낯선 사람은 제 작은 불편함까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손전등을 비춰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현우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현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에게서 이런 따뜻한 미소를 받아봤을까요? 작업하는 동안 저는 현우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다고 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조심스럽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말에서 그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관이 조금 노후됐네요.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1년 내에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틈새를 임시로 밀봉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 같은데요? 현우 씨가 작업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이 출장이 많아서 거의 혼자 지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보일러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시계는 벌써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단순한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저에게는 이런 대화조차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괜찮아요. 어차피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평소 혼자 마시던 차를 누군가와 함께 마신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건네주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 남편과는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현우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 씨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 대신 청주에 있는 남편 법무법인 시점 사무실을 점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사무실 내부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중요한 재판 준비로 바빠서 제가 대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확인해봐. 나는 시간이 없어. 남편의 차가운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청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하는 여행이라 그런지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청주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상보다 낡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작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법무법인 지점은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친절했습니다. 화장실 배관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후 1시쯤 배관 업체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사무실 화장실 배관을 아예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큰일이었습니다. 낡은 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벽지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사장님은 작업이 복잡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네요. 벽을 뜯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차가웠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나는 바빠. 오후 3시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작업하던 이사장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배관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됐네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벽 안쪽 배관을 교체하려니 벽을 뜯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많이 났습니다. 좁은 화장실 안이 온통 공사 현장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번쩍하는 불빛이 튀더니 곧바로 사무실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네요. 습기 때문에 차단기에서 합선이 난 것 같아요. 화장실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라 손바닥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이 어디 있더라? 차에 두고 왔나?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지니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바람이 건물 틈새로 스며드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손전등 찾으셨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젠가 어릴 때 정전이 되어 무서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사장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춰봤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껴 써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현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그가 준 명함이 지갑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에게 먼저 연락했겠지만 지금 남편은 바쁘다며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가 금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 따뜻한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청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관 공사하는데 정전이 되어서 화장실에 혼자 있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혼자 계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현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이 손전등 찾으러 나가셨는데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현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청주까지 꽤 먼 거리인데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는 1시간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우 씨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약 45분 후 화장실 입구에서 밝은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정말 안도가 되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안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손전등을 들고 제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구세주 같았습니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면서 화장실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먼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걱정이 돼서 차를 좀 과속했네요.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현우 씨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손전등이 흔들리면서 빛이 그의 입술선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흘렸습니다. 화장실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무서우셨죠? 이런 어둠 속에 혼자 계시다니. 현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와 주셔서 고마워요, 현우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현우 씨도 그것을 느꼈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보호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손전등으로 화장실을 살펴보더니 전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네요. 일단 전기부터 복구해 볼게요. 그는 차에서 가져온 공구로 임시 전기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금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낡은 건물이네요. 전기 배선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작업하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약 20분 후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불이 켜지자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그때쯤 이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손전등을 찾으러 멀리까지 갔다가 늦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아, 이분이 도와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현우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사장님에게 전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주의사항도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공사는 무사히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사장님이 정리를 마치고 떠난 후 현우 씨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니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청주까지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현우 씨가 없었다면 어둠 속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선 씨가 무서워하신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으로 올라가시나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 감독을 하느라 지쳤고 정전 사건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차 시간도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자야겠어요. 제 말에 현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서 주무시기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차피 서울 방향이라서요. 현우 씨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우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현우 씨의 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저녁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현우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처럼 급하게 출동한 적은 처음이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아니에요. 미선 씨가 무서워하신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우리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8시 3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청주까지 갔다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사히 집에 모셔다 드려서 다행이에요. 현우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도 따라 내렸습니다.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현우 씨의 배려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빌라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현우 씨의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에 가시면 또 1시간이나 걸리실 텐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저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대로 보내기가 미안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우리 둘만 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이 현우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저는 현우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는 제 손목을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선 씨. 현우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쌓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어요.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걸. 현우 씨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현우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한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성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 씨가 돌아갔는데 헤어지면서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새로 산 그림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은 풍경화 하나였는데 현우 씨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런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참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우 씨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남편의 폭력이 더욱 견딜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돈으로 산 건데. 내 돈? 내가 벌어다 준 돈이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통제하려고 했고 작은 것 하나에도 화를 냈습니다. 며칠 후에는 백화점에서 평소보다 비싼 화장품을 샀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사소한 이유들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현우 씨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는데 남편은 저를 하나의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까요.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현우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현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현우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현우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현우 씨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전통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개별룸에서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자신 먼저였는데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미선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현우 씨의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제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이요?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그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만의 꿈을요? 현우 씨의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눠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시하는 투였습니다. 집에서 책 읽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팠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일찍 들어간다. 저녁 준비해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안부 인사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와의 달콤한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군요. 현우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도 기뻐해도 슬퍼해도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당신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평소 저에게는 차갑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예약한 그곳에서 만나자. 보고 싶어. 남편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32년간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더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주말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며칠 후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화된 행동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 남편을 관찰한 결과 거짓말과 외박이 늘어났고 향수 냄새까지 풍기며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와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해. 오늘 밤도 기다리게? 남편이 보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2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저는 남편이 골프를 간 사이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난 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얼마나 메마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에 이혼 신청서와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놓아두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찍은 문자 메시지들,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32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거실로 향하던 남편의 발걸음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쳤냐며 갑자기 웬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신이 나갔어?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문자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직장 동료에게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문자를 보내나요? 호텔 예약까지 해놓고 오해라고요?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간 저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너는 남자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남편이 개판이라도 부리듯 소리쳤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듣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리해요.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해달라고 빌기 전에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의 차분한 협박에 남편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변호사답게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명백한 유책 사유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습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현우 씨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고 제가 우울해할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현우 씨의 격려가 있었기에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빌라의 3분의 1 크기였지만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이사 도움을 주러 왔는데 그가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를 점검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났던 때처럼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안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스 배관도 새 것이고 레인지도 최신형이네요. 안전장치도 완벽하고. 현우 씨가 꼼꼼히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모습이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당신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현우 씨가 밸브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예쁘게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하다며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품에 안겨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의 밸브가 다시 열린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현우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불륜까지 참아가며 살았던 32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고통의 끝에 현우 씨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우 씨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있어 든든하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집에서 저는 오래전에 접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가 화구를 사다 주며 제 취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현우 씨의 말에 더욱 열심히 그렸습니다. 남편은 제 그림을 쓸데없는 취미라고 무시했는데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스 점검이라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처럼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우 씨는 단순히 가스 누출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밸브를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우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하루는 완전해집니다. 앞으로도 현우 씨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이 소중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